매년 1,4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에 새롭게 진단되는데요. 소아암은 소아에게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크게 혈액암과 고형 종양으로 나뉩니다. 혈액암은 몸속 혈액세포에 암이 생겨 증식하는 질환으로 백혈병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고형 종양은 몸속 세포 중 일부가 악성 변화를 일으켜 몸속에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입니다. 소아암은 전체 완치율이 80에서 90%에 도달할 정도로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완치율이 높은 이유 중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강한 항암 치료를 잘 견디기도 하고 부모님들 도움으로 감염 관리가 잘 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달을 해야 하는 시기에 힘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므로 치료 중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완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입증된 원인 중 하나는 유전자 이상입니다. 환자 10에서 20% 정도는 암을 잘 생기게 하는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때문에 발병하는데요. DNA는 복제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오류가 나게 되는데, 물론 부모에게서 이미 생긴 돌연 변이가 환자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처음 생긴 돌연 변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혈액암의 한 종류인 백혈병이 가장 흔하고 대부분 진행 속도가 빠른 급성 백혈병이 진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종양과 악성 림프종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소아암의 종류가 다릅니다. 만 4세 이하의 유아에서는 신경모 세포종, 간모 세포종, 윌름씨 종양, 망막모 세포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주로 진단되고요. 청소년기에는 육종이나 생식세포 종양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소아암은 진단이 매우 어려운데요. 발생률이 낮아서 의심을 잘 안 하기 때문도 있지만 증상 자체가 매우 비특이적입니다. 미열이 나거나 체중이 조금 감소하거나 기운이 없는 등 알아채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유 없이 발열이 1, 2주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2주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힘이 없다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인암은 위, 대장, 유방과 같은 장기의 이름에 암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이 낯설지 않은 진단명으로 진단이 됩니다. 보통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아암은 발생 위치가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명이 서로 달라지고요. 또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 정기검진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많은 경우 강력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수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완치되는 매우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고 잘 견디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성인에 비해 더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어른의 경우 강한 항암 치료를 잘 견디지 못할 뿐더러 치료 강도에 비례해서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치료를 세게 할수록 더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강한 치료를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소아암에 대한 항암 치료는 강도가 강한 편이며 세포 분열 과정을 차단하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도 빠르게 없어지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 매일 새로 생기는 세포들, 예를 들면 머리카락, 손톱, 혈액세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탈모가 올 수 있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혈액세포 생산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개수가 감소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발생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구토, 구역감과 같은 부작용은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한 편입니다. 소아암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로 나뉩니다.
방사선 치료와 수술은 특정 부위만 시술하는 국소 치료고, 약물 치료는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 치료인데요. 혈액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는 않고 주로 전신 치료만 필요합니다. 고형 종양은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 모두 필요한데요. 각 치료를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보다 소아는 항암제를 굉장히 잘 버텨내는데, 소아암 자체가 치료에 민감한 것도 있지만 성인보다 강도 높은 치료가 가능한 것도 치료 성적이 좋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소아암은 재발하거나 치료가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게 20% 정도 되고, 70에서 80%는 완치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가글, 좌욕과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반숙 계란이나 육회와 같이 완전히 익히지 않은 음식은 위험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도 껍질을 완전히 벗길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엔 배달 음식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가급적 다시 한 번 더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에는 학교 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 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맨손 체조,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다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학교 등교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성장기인 만큼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금연, 금주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소아암은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진단 시 영양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치료나 암 진행에 따라 영양 불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암이 진행성이거나 재발한 경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영양 불량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영양 불량은 성장 부전을 초래하며 면역 기능의 손상, 감염에 대한 민감성 증가, 조효장기의 기능 부전, 이환율 및 사망률의 증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아암을 치료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을 포함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맛이 줄어들거나 간식을 많이 찾더라도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간을 세게 하거나 좀 달콤하게 해서라도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 기름에 볶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이나 고기를 활용한 메뉴도 좋습니다. 소스를 곁들이거나 콜라와 같이 좋아하는 음료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치료 종료 후 생존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치료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재발의 유무를 살피고 내분비와 관련된 후유증이 발생하는지 살펴야 하며 2차 암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치료 중에는 손 씻기, 가글,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가능한 완전히 익힌 음식 위주로 섭취해서 감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술과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을 철저히 피하고 채소를 포함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의 과도한 섭취는 금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소아암 환자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치료 일정이나 면역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크게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권고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독감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집중치료 기간에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더 낮고 특히 생백신은 면역력이 충분히 회복된 후에 맞아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소아암은 완치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소아암 종류에 따라 암 자체의 후유증이나
치료에 따른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아암의 치료는 보통 세계적으로 몇십 년 동안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거친 약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완치율이 높은 만큼 부작용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가 계획이 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치료가 끝나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 됩니다. 소아암 치료는 보통 2년에서 3년, 길면 5년까지 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사이 신뢰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받는 곳에서 치료하는 의료진을 믿고 끝까지 치료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더불어 많은 전문가가 너무 미리 재발 후유증 등을 걱정하면 끝이 없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아암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부모님들의 마음만큼이나 아이들이 완치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의료진도 치료 과정 전체와 치료 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아암은 완치율이 높은 만큼 힘든 치료 과정일지라도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잘 챙겨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건강관리의 주체는 아이들 본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치료의 과정을 설명하고 건강관리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의료진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